안녕하십니까.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부 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 명령이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 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 명령을 당하고 나서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계좌가 압류된다는 등 해서 옛날에 양수금 지급 명령이 있었다던가 양수금 청구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지금 양수금 지급 명령을 당했다, 만약에 양수금 지급 명령 정보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안내문에 적힌 대로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이 채권이 갚아야 되는 채권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다투는 게 원칙인데, 물론 이게 원고가 증거가 없으면 갚지 않아야 될 채권은 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다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변론기일, 원칙적으로 이런 채권은 다 상거래 채권이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래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제 기한과 마지막 변제 기일로부터 5년이 모두 다 지났으면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지급 명령을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많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먼저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본안 소송으로 되면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해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 원고 회사죠. 대부업체로부터 이 원본 채권에 관한 서류,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관계 서류라든지 뭐 카드 발급 신청서라든지 뭐 원리금 변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받아봐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면 되죠.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아니면 뭐 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다, 그렇게 해서 다투면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급 명령을 당했다,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이 채무자 분들이 보통 오랜 기간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그걸 받고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옛날에 소송이 확정됐거나 옛날에 이미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처럼 이제 지급 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은행이 계좌를 압류하고, 그러면 은행이 핸드폰을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계좌가 압류됐다. 그럼 그때서야 옛날에 지급 명령이랑 소송이 확정됐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명령이 먼저 확정됐다,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 이의 소송이라고, 이 지급 명령의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급 명령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 이의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확정된 지급 명령이 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하면 되고요. 옛날에 판결이 있는데 이게 일반 판결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다. 일반 판결은 이제 당연히 기판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죠. 근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건 뭐냐면,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내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에서 그걸 안 받은 경우에, 못 받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공시송달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후 보완 항소라고, 내가 그 판결의 존재 사실 안날로부터 14일 내에 추후 보완 항소, 추한 항소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추한 항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 명령이 왔어.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도 지급 명령이 확정됐어. 그러면 옛날 10년 전에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또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되고, 알고 보니 10년 전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퉈서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현재의 지급 명령에 대한 본안 소송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변론기일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를 기다려요. 과거의 추후 보완 항소라든지 청구 이의 소송한 결과를 기다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급 명령의 확정이 돼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완성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청구 이의 소송에서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것도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보통 이런 절차로 가요. 결국은 이게 조합인 거예요. 조합. 이게 과거에 지급 명령이 있었느냐,
공시송달로 인한 소송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행 공고 결정이 있었냐에 따라서 취업보완 항소를 제기를 하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채무자들의 요구에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무자분들이. 왜냐하면 과거 대출금 채무처럼 명백하게 뭐 대출 계약서라든지 뭐 원리금 지급 내역 같은 게 증거가 있는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카드 발급 신청서라든지, 카드 발급 신청서만으로 내가 카드 대금 얼마 사용했다고 그게 증거가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것만으로는 원본 채권의 존재에 관한 서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투기 시작하면은 많이 이길 수가 있어요. 특히 카드 대금 채무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의 신청이라든지 취업보완 항소를 해서 문서 제출 변경을 신청해서 증거서를 받아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뭐 이기거나 아니면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부업체로서도 소송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투기 시작하면 원리금을 많이 깎아주죠. 이렇게 조정을 안을 노리고 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